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해가닥했는지 거의 70년간 부정하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이런 반일륜 범죄에 대해서 갑자기 인정하는 그런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절차에서 북한 측 대표단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소장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살인자에 한해서 처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처형을 하냐? 자기 반성을 하지 않거나 또 이제 피해를 당한 가족이 살인자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 이 사람을 공개 처형을 한다.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체제 인사들, 국왕부도한 전복 행위를 한 사람들, 자, 이런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일반 수감자와 분리시켜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관리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수용소라고 합니다.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이제 이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용자하고 분리해서 반체제에 관련된 이 정치범들은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뉴스처럼 들리고 있지만 북한을 아는 전문가들, 또 북한의 현재 실태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북한의 입장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권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어떤 인권 침해도 북한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유엔에서 하는 모든 인권 공격은 전부 다 반공화국 모략으로 덮어씌워가지고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왜 이렇게 꼬리를 확 내리면서 자기들이 아킬레스건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했을까요? 북한이 이런 배경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북 확성기, 또 라디오, USB 이를 통해서 지금 북한 내부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영화 7번 방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범죄자를 잡을 때 미란다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 또 침묵할 권리. 자, 이건 이제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고 그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북한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 북한에서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기만 해도 안전부 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두드려 맞은 다음부터 치절을 시작하고 인정 안 하면 또 맞고 이런 강제 자백이 일상화돼 있고 이 공안기관에 의해서 그냥 죄가 만들어지고 뭐 수용소 보내지고 뭐 이런 게 일상화돼 있는 북한에서는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정보가 북한 내부에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북한 사람들도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공개 처형이나 이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반일륜 범죄의 일종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 스스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 정권이 그걸 부인할 수 없게 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1기 때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둘이 막 엄청 싸우다가 갑자기 하노이 회담을 하면서 인권 문제가 쏙 들어갔는데, 자, 트럼프 2기 때에는 과거처럼 김정은이랑 뭐 친구 먹으면서 뭐 너를 사랑한다느니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이미지나 그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보다는 원칙적인 대응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는 조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와 비슷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와 협상하려면 핵 무기 뭐 해결 이 문제만 가지고는 더 이상 트럼프 정부와도 협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만 미국 정부와 협상이 가능할 것 같다는 그 내부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철의 장막을 쌓고 외부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인민들을 죽이면서 학살하면서 고문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내적인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용소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운영했던 뭐 아우슈비츠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수용소가 있었고, 또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 그리고 모택동의 라오가이 수용소를 마지막으로 지구상에 수용소가 운영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있는 범죄에 체계화된 범죄가 21세기 문명사회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소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제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감출 수도 없는 막바지 이 골목에 이르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핫한 뉴스가 뭡니까?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포함한 이 화성 수용소가 지금 이제 세계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화성 수용소가 문제가 되냐면 핵실험 장소를 수용소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방사능 덩어리가 된 이 지하 갱도 작업을 정치범 수만 명을 갈아서 거기다가 밀어 넣어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화성 수용소에서 핵실험 갱도를 파면서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희생된 저희 보고서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자, 이 화성 수용소가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화두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이제 더 이상 북한 인민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학살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북한 정권의 반일 있는 범죄, 인권 유린을 허용할 수도 없고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해서 북한 주민과 북한인 김정은 정권을 분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가속화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